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곡기님이 보낸 사연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연이 좀 셉니다. 내용이 좀 세고 또 그런 만큼 좀 답답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비난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려요.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내 남친을 사랑한다며 딸인 나더러 몸을 바꾸고 얼른 죽어버리라고 하는 엄마. 당신 사람 아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부터 핫설 채널을 구독해온 결혼 5년차 아들 하나 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 듣다 보니까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에 저는 저희 친부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바로 친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랬는데 이게 또 며칠 전부터 뜬금없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일단 차단을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그러니까 제 마음을 다잡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쓰는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는 한 5살 때부터 여러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런 만큼 그 많은 걸 여기다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공부를 반에서 1, 2등 해도 그랬습니다. 옆 학교 1등과 비교를 하며 죽도록 맞았고 진짜 매질을 엄청나게 당했는데요. 어릴 때 몽둥이 몇 개 부러지는 건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학교에까지 알려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담임도 진짜 미친 인간이네요. 제 보라색 엉덩이와 다리를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 봐라,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루는 동생과 싸운 걸로 당시 2차 성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를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모든 어른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러는 거죠. 단체 가스라이팅.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그 어린 걸 가족 안에서 왕따시키고 또 굶겼어요. 아빠랑 팔짱을 끼면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된 어린 딸에게 야! 가슴이 닿잖아! 라며 욕설을 하고 저를 쳐냈으며 아빠가 퇴근 후에 저랑 먼저 인사를 하면 그날은 난리 나는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요. 나중엔 제가 손만 잡아도 질색을 했으며 또 딸인 저와 단 둘이선 단 1시간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말이죠. 특히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라는 여자가 제 소중히 아닙니다.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여하튼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엄마라는 사람은 하는 거 하나 없이 늘 언제나 신데렐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항상 꼭대기만 바라보며 자기 삶이 불행하다 느끼는 그런 종자들. 그리고 그게 불만일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가 저희 아빠보다 30만 원 더 벌어왔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고 오는 날이면 내가 너를 낳아서 이러는 거야. 이 그지 같은 년아. 왜 첫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나 못생기고 등신 같은 걸 괜히 쳐놔가지고 결국 내 인생까지 이렇게 망한 거야. 이런 미친년, 악마 같은 년. 공부나 해. 의사 돼가지고 효도해라. 아니, 내가 그렇게 빌고 또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거기다 공부도 반에서 1, 2등 하고 그랬는데 전교 1등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죽도록 패고 원망하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무슨 짓이야. 여하튼 엄마는 가해자, 아빠는 방관자, 끝으로 동생은 그냥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제가 그 이상한 구속에서 점점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러자 정말 여러 가지 미친 사건들이 막 터지네요. 특히 제 인생에 첫 남친이 생겼을 때 내가 너랑 몸을 바꿔야 해. 그래서 너 말고 내가 철수 씨랑 연애를 해야 한다고 이 그지 같은 년아 죽어! 이러면서 사람 들들 뽑고 잡아 죽이려 하고
또 당시 싸이월드가 유행이었는데요. 이 미친 엄마가 그걸 배워가지고 제 이름으로 게스트방 명록을 보면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남친의 싸이월드로 넘어가서는 철수야 사랑해 오늘은 뭐 했어? 오늘 우리 어디서 만나? 등등 이런 이상한 집착을 보이며 당시 제 남친 스케줄을 캐려했고 그러다 이게 발각. 후에 저희끼리 비밀글로만 주고받으니까 그 메일 주소 비번 안 알려준다고 약 2주 동안 사람을 미친년 취급했습니다. 협박은 기본이고요. 안 알려준다. 그러면 나 죽는다. 너 죽일 거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늘 거짓말이라며 그렇게 항상 외면만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남친이랑 사귈 땐 이건 정말 우연히 본 겁니다. 한 번은 이상한 보자기 같은 걸 뒤집어 쓴 채 저희 뒤를 살살 쫓아오는 엄마를 보고 진심 소름 돋았어요. 남친이랑 데이트하는데 미행을 한 거죠. 거기다 또 한 번은 알바 끝난 후에 귀가하는 저를 웬 괴한 두 놈이 강제로 모텔까지 끌고 가려다가 겨우 집으로 도망쳐온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당시 집 근처가 여기라 번화가라 술집이랑 모텔이 많았어요. 그렇게 온 머리 다 흐트러지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당했냐? 신발 그걸 당했냐고. 별일도 아닌 걸로 지랄이야. 얼른 들어가 자! 이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빈말 아니고요. 그 괴한들보다 훨씬 더 미웠죠.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또한 제가 밖으로 나다니면 반드시 몸을 굴릴 거라며 통금을 9시로 잡았는데 그와 동시에 저를 쓰레기 같은 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 21살 때 친구들 모임에서 술 못하는 여자애 한 명이 뻗어버리는 바람에 그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느라 11시가 살짝 넘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미 연락했고 미리 연락했고 자초지종도 다 설명했었죠. 그랬는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현관문에서부터 머리채를 잡았고 이 개같은 년이 어디서 몸을 함부로 착 굴리고 있어 이 창녀 같은 년 어떤 새끼랑 고르다 왔어 몇 놈이야 한 놈이 아니지 딱 이러면서 뺨까지 사정없이 갈겼어요. 아니 친딸한테 창녀라니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바로 저희 아빠와 동생의 반응이었죠. 그냥 깨끗하게 무시를 하네요. 그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저 하나 빼고 모든 가족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모르게 저를 악마로 만들어 놨던 거죠. 엄마라는 사람이. 이때 집을 나갔어야 했는데 제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고 또 이미 이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가 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죠. 그랬는데 결국엔 파국이 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 질 쪽에 염증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라는 사람이 하루는 제 약국 봉지를 발견했고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그걸 들고 약국을 쳐들어간 겁니다. 이후에 밑도 끝도 없이 해당 산부인과 또 쳐들어가가지고 발칵 뒤집어 놨네요. 의사 멱살을 잡고선 야! 신발, 네가 내 딸 드러냈냐? 여기서 드러냈냐 이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접수실과 병원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의사분한테 다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관계도 해본 적 없는 아가씨가 딴 사람도 아닌 친엄마로 인해 임신은 물론이고 불법 중절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저 평소처럼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 여자가 저를 노려보며 대뜸 야, 너 낙태 아니라며? 이후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 모르는 척 발뺌하는 의사 그 새끼 내가 혼내고 왔다. 여기서 기함을 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죠. 물론 여기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생략할게요.
여튼 여기선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이성의 끈도 같이 끊어졌습니다. 망할 집구석 다 뒤집어 버렸고 다음날 새벽 제 통장이랑 짐 싸들고 바로 나와버렸죠. 이후 친구네를 전전긍긍 또 학교도 전전긍긍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 하루는 엄마가 부른 사설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위치를 파악한 거죠. 당시 저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긴 했습니다. 친엄마에게 그 개같은 꼴을 맨날 당하고 살았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하튼 짧은 감금 생활 후 다시 집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지옥과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먹은 약을 자는 새에 또 강제로 먹이고 절대로 자유를 주면 안 된다며 방 문고리를 반대로 뒤집어 만들어 놓고 가둬버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무릎 꿇고 빌라 그러고 빌어야 보내줬어요. 그러다 딱 한 달 만에 공황장애가 오더군요. 하루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런 저한테 또 약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깜짝 놀라 소리를 빽 질렀더니 너는 이걸 먹고 있어야 편해 보인다. 이러면서 결국엔 강제로 먹입니다.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신용까지 해가며 겨우 탈출했고 도망쳐 나왔죠. 제 스스로 병원으로 찾아가 재입원을 했습니다. 차라리 병원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1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강제 입원, 괜찮다 싶으면 강제 입원. 물론 지금이야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고 또 환자 본인한테 확인 인지를 시키는 등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롭지만 당시엔 엄마 혼자 동의를 해도 입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 저를 또 가두며 하는 말. 너는 여기 있을 때가 너무 이뻐 보인다. 행복해 보이고. 근데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처럼 병원에 가둬지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네가 대신 가라. 정말 악마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더라고요.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갖고 또 일도 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이 여자는 일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날 제가 임신했을 때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 올리면서 제 배를 차요. 다행히 잘 피해서 맞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결국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 돌이 갓 지난 저희 아이가 혼자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빡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며 하는 말. 왜? 나는 때릴 자격이 있다. 할머니니까. 알겠냐? 내가 이렇게 애를 때린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요. 나는 애를 계속 때릴 거야. 이러는데 이때 결심을 했죠. 완전히 끊자라고.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새끼 건드는 건 안 돼. 그랬는데 연 끊던 당시에도 꿈쩍도 않던 사람이 1년 반이 지난 지금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하네요.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죽든 말든 아니 죽고 난 이후에도 안 볼 생각인데 이 인간은 부모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래? 용서를 바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저를 못 죽여서 그게 미련이 남아 이러는 걸까요? 야, 이거는 그래 뭐 자기 아들을 남자로 봐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그런 미저리는 봤지만 친딸하고 이런 거는 또 처음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꼈을 겁니다. 왜 빨리 탈출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또 써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 계속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벼룩이랑 똑같아요. 좁은 상자 안에 있으면 높이 못 뜁니다.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또 능력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연 끊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영원히 안 보시는 걸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